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기 교재는 다 지금 있나요? 잠깐만, 오냐? 교재 없어? 아니, 자, 그럼 좀 빨리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행히 복사를 해놨습니다. 다행이죠. 네. C예요, D예요? C인데 마지막 땅에 C에 있을 거야, 알겠지? C를 보면은 이번에는 시험 범위에 좀 문법이 없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참 문법이 참 있지. 중세국어가 없지 아직. 그래서 중세국어는 기말에 나올 것 같고요. 이런 건 지금 건너뛴 거잖아, 맞지? 이런 거 건너뛰었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너뛰었다는 건 안 내시겠다는 얘기네, 맞지? 그래요. 그러면은 마지막 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땅.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양 기자님의 마지막 땅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일단 먼저 설명이 쭉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다시 뭐 밑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연작 소설입니다. 연작 소설. 이런 거 이제 내신이니까 배경 지식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미동 사람들 이래가지고 이제 원미동 사람들에서 이 시리즈가 몇 개 있어요. 뭐 원미동 시인도 있고요. 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된다. 뭐 이런 여러 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작품에 해당하는 게 이 마지막 땅이에요, 알겠죠? 이 안에 이제 시리즈별로 이렇게 소설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연작 소설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해와 감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렇죠. 이게 이제 땅이 제일 핵심이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부동산 투자 뭐 이런 거 지금 관심이 많잖아요. 예전에도 이제 이제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는데 여기 주인공은 땅 그 자체를 그냥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알겠죠? 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나오죠. 여기 강무인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분이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 여기 나옵니다. 땅을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보고 이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갈등. 그럼 이분은 땅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땅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작품이다. 1980년대 그때 이제 88 올림픽 막 일어나고 할 때 우리나라가 이제 막 경제 성장이 엄청 일어나니까 이때 막 부동산 투자하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막 팽배하던 그런 시기였죠. 지금도 근데 계속 우리는 이런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살고 있잖아, 맞죠? 어떻게 보면 땅을 잘 팔고 이러면 더 좋으셨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겠지. 여기 나오네요, 맞죠? 이제 이렇게 해서 소심의 생각이 좀 좋다. 양 기자, 이게 여성 소설가입니다. 여성이에요, 여성. 요즘은 아마 밥집 같은 것도 운영하시나? 아무튼 최근에 또 소설도 또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소설 부분 판매 2등인가 하고 꾸준하게 작품 활동 하시는 분이긴 해요. 여기 나오네요, 맞죠? 단편 소설, 세태 소설. 그래서 이제 세태라는 건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이제 표현하는 그런 게 세태 소설이라고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연작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특징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제를 보면 자본주의적 도시화의 세태와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징 1980년대 원미동이라는 구체적 배경을 바탕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다루고 있고 원미동 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사실감 있게 드러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소설 교과서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좀 사실주의에 해당한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사실주의. 알겠죠? 학교에서 어디까지 읽었나요? 지금 거의 다 읽었나요? 아니면 읽고 있는 중이에요? 다 읽었어. 벌써 다 읽었어요? 그래요. 그럼 오늘 다 끝났겠네, 학교에서.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나오고 있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빨리빨리 한번 가볼게요.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대적 배경이 드러난 소재 해가지고 이런 것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연탄재, 88 올림픽, 86인가 88인가. 약간 이때 88 올림픽 있다는 거. 연탄재는 아무래도 지금은 연탄 안 사용하죠. 물론 사용하는 것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저 때는 연탄을 많이 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다. 시대적 배경 이렇게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 양상.
강노인이랑 강노인 아내와 자식들 여기 갈등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끼리 갈등. 특히 이제 동네 사람들끼리 막 심하게 갈등하는 거 많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징들 나와 있습니다. 좀 이제 문학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게 이제 전지적 시점이거든요. 전지적 시점.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얘기하면은 제한적 전지적 시점이라고 한다. 제한적 전지적 시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한적 전지적 시점. 이렇게.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제한적이라는 건 특정 인물에 한정한다는 얘기예요. 특정 인물. 특정 인물의 어떤 심리만 나와요. 특정 인물의 심리. 특정 인물이 누구냐면 강노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특정 인물로 한다는 거는 그게 뭐 초점하자라고도 해요. 초점하자. 혹은 초점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강노인을 초점으로 해가지고 쭉 서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서술상의 특징 물어볼 때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내면을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아마 이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학 개념으로 소설에도 많이 나오는 게 인물의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이 직접 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제시가 있습니다. 간접 제시가 있다. 그러니까 직접 제시는 이제 다른 말로 이게 직접 제시한다. 그러니까 서술자가 직접 말한다 해서 말하기라고 해요. 자, 근데 간접 제시는 이제 서술자가 직접 말해주는 게 아니라 보여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인물들의 어떤 대화나 행동 혹은 이제 생김새 같은 묘사해가지고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접 제시는 대화, 행동, 묘사 보여준다 해서 보여주기. 이건 이제 서술자가 직접 서술하기 때문에 말하기 때문에 직접 제시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1학년 교재니까 어떤 이런 시점에 대해서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런 개념어들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갈등 양상 물어보고 왜냐면 소설은 갈등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모의고사 풀 때도 계속 나오는 거긴 해.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읽어야 돼. 그래서 뭐 재미없겠지만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지? 각자 읽으면 좀 그렇잖아. 유림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죠. 한번 체크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 열흘간이나 바람이 억세게 불었다. 지독한 꽃샘 바람 때문에 동네 길목마다 비닐봉지랑 과자 껍질이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어서 오가는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주변 상황을 좀 묘사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뭐 끓음들이 나방대처럼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지금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지금 공터의 어떤 주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떤 주변 환경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청소부가 불만 피워놓고 떠나버리며 그 다음은 아이들 차지였다. 자, 지물포 큰지와이 상수, 자, 쓰레기차를 끄는 김씨의 막내딸 경옥이, 말썽꾸러기 진만이 등 우르르 물려나와 불더미 속에 돌을 던지기도 하고 말라붙은 불더미에 불씨를 옮겨 붙이기도 한다. 애들이 이제 장난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요. 뭐 다 읽지 않니 또 지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각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한번 봅시다. 이제. 근데 이제 지금 이건 지금 넘어가겠는데 막상 시험 문제 나오면 여기서 이제 세부 내용 물어볼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럼 조심해야 돼요. 자, 3문 가볼게요. 지물포 주씨가 구두발로 대충 불더미를 다독거려 들어가 보면 마지막으로 등장한 사람인데 이제 여기 이제 강노인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자, 그가 바로 강만성 노인이다. 강노인을 모르는 이가 없다. 아니 강노인이라 보기보다는 지주라고 칭해야 할 때는 땅이 있으니까.
자, 그 지진의 밭에서 일어나는 여름과 겨울의 난립한 폭속들이 겪지 않고 이 동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형편이지. 막 인물 그 주변 상인들이랑 막 갈등하잖아, 그렇지? 요게 중요해. 여기 자 여기 강도인의 외양묘사. 자, 이 부분에 좀 별표를 치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아까 인물의 성격 제시한 거 간접 제시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간접 제시를 물어보겠구나. 그거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그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문단을 한번 가볼게요. 사문단. 자, 이제 또 다른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박씨의 동업자이자 마누라이기도 하고 고흥댁 말에 의하면 그가 막내 아들 용문이를 어찌나 자 깐깐하게 다루는지 이날 이태껏 아들하고 다정히 말을 주고 본 적이 없노라고 했다. 하면서 고흥댁이 이날 이태껏을 말하면 그가 곧 원미동 23동에서 역사를 말하게 된 셈이다. 강동인 말고 가장 오래 이 동네에 터를 잡고 있는 가게가 강남부동산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좀 내용 확인을 기억해야 돼요. 일단 강동인이 가장 오래 잡고 있긴 했지만 그 사람 말고 이 사람이 또 그 다음으로 많이 오래 지내고 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내용 확인. 자, 그래서 헐가의 원미동 땅들이 황급강이 되기까지 눈부실종됐다. 이제 막 땅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또 넘어갈게요. 자, 이제 30페이지로 가보죠. 자, 그러면서 청소부가 쓰레기를 모아 태운 공터고 강남부동산 계약서 쓰고 강동인이 팔아넘긴 땅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강동인이 꽤 땅이 많았는데 기억나겠지만은 다 뭐 자식들 사업자금으로 다 돈을 썼잖아, 맞지?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때 들어서 2층 상가가 벌써 4채나 되지만 도로편에 공터는 아직 세임자가 땅을 묵혀두고 있는 판이다. 자, 몇 달 안으로 새 건물이 들설 자리이긴 했다. 자, 이것을 빼고도 소방도로 왼쪽에는 팔아버리지 않은 땅이 100평 남짓한 덩이 셋이나 였다. 그 중 하나가 건재상에 빌려줘 시멘트, 모래떼가 그득 들어차 있었고 나머지 땅은 강도인이 여기 체크해야 되겠지? 강도인이 해마다 아들과 밭을 일구어서 철소를 가꾸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막 비료 냄새 나고 하니까 막 탭이 막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자, 강도인이 이 쟤밖에 안 남은 쓰레기를 태운 자리를 찾아온 것도 바로 그 밭 때문이다. 밭에 거름이 될 만하다 싶으면 자, 막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좀 땅에 대한 애정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죠. 결혼해서 따로 사는 아들이 둘이나 되지만 애들이 또 사업한다고 막 지금 그런 애들이잖아. 맞죠? 어느 놈 하나 생활비 보태줄 자식은 없어서 그러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 거죠. 건재상가 2층에 사는 세 사는이가 다달이 되는 월세만 가지고 사는 형편인 만큼 강도인이 땅이 시가 몇 억짜리 덩치를 한들 그 땅에 고추동산을 지어서 수지가 안 맞는 지주였다. 문제는 그 비싼 땅에다가 이제 그런 거 자꾸 갖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지.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임자가 나섰고 이제는 절대 땅을 팔지 않겠다는 강인의 고집이 막혀 시청으로 통하는 2차선 도로 양편으로 여전히 반농사가 계속되는 중이었다. 이렇게 좋은 땅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투자 목적에서 봤을 때는. 자, 올해도 봄을 갖고 그래서 강도에는 어김없이 허름한 옷차림으로 맨발 위에 신은 검정 보신을 끌고 자신 같은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게요. 자, 겨우내 굳어있던 땅은 괜히 날 들어가기 썩 힘들었고, 자, 게다가 돌덩이처럼 들어갔기. 여기 체크해 봅시다. 연탄재 부스럽기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막 버리는 거지 거기다. 사실 이제 쓰레기 거기다 버려야 되는데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일부러 더 버리는 겁니다. 맞죠? 서울 것들이다. 그래서 이것도 좀 체크해야 돼.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자, 강도인이 갱이를 던지고 끄트머리를 걸어가는 사람이 언제 하는지 부동산 박씨가 아랫채를 했다. 그래서 이제 땅 팔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옵니다. 땅 좀 팔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고 땅도 올라오고 있는데 좀 땅 좀 파세요. 계속 이렇게 해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이제 뭔가 강도인을 이제 설득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계속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한번 계속 그냥 읽어는 보죠. 우리가 힘들겠지만. 자, 그 다음 또 가볼게요. 자, 31페이지. 자, 강모인은 갔다부터 말이 없고 이번에 박씨가 났다. 아직도 늦은 건 아니고 한 번 더 생각하면 계속 아직도 설득하네. 맞죠? 여기 나옵니다. 이제 여기 88 올림픽 이렇게 88 올림픽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시대상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제 아까 연탄에도 그렇지만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좀 땅 좀 파세요. 계속 지금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여기는 일단 또 이제 신경 안 쓰고 다시 농사 지으려고 하는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문단 한번 가볼게요. 자, 거기다 매년 겨울이면 밭에 쓰레기장을 보냈다.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동네 사람들이랑 지금 사이가 안 좋아. 그래가지고 쓰레기 버린 데가 있어서 거기다 안 버리고 일부러 여기다 더 버려요. 이렇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 알 수 있다. 여기 보죠. 자, 밭꼬라지가 밉다고 불어 이곳에다 연탄재를 내던진 동네 사람들의 속셈쯤은 강도인도 짐작하고 있었다. 그렇죠. 요즘은 이럴 리가 없는데 옛날에는 막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막 인분 막 이런 걸로 사람 똥으로 막 하니까 맞죠.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내용이요. 자, 이제 또 넘어갈게요. 자, 34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자, 다음날 강도인 네가 부부죠. 밭에 썩은 두엄과 인분을 얻어주고 들어오자 밭 뒤 연립주택에 정미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와서 새 옷에 똥칠을 했다며 또 이제 갈등이 심화되는 거지. 땅을 갈등만 일으키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누라는 이제 팔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 팔아서 자식들 뒷바라지 해줘. 근데 사실은 지금 어떤 상황이면 사업이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월급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게 다급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거를 이 강동이 마누라는 알고 있는데 강동이 아직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 여기 강동이는 딸 하나 아들 넷이는데 해마다 기대하고 수학 알고 농사일면 자신들 너무 허망했다 하면서 강동이 어처스럽게 늘려놓은 땅에 설국에 개발만이 부르다 지금 조각조각 잘려나가고 그것들을 다 쏟아 부었는데 다 사업 망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보죠. 너무 일찍 모종을 내었으나 강동이는 아직 어린어린 고추모종 일일이 들어 고개를 갸웃했다. 음력 5월이 돼야 모종을 밭에는 옛날 일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비닐씨고 겨울에도 풋고추만을 볼 수 있지만 그럴 까지 없고 봄볕이 살궈지자 온생에서 키운 모종은 내었던 것이다. 볕살이가 그만한데 비가 부족한 탓이었다. 강웅이라 강동인이 시들시들한 잎사귀를 펼쳐다가 우두망쳐 서 있는데 용민이네. 자, 이거 뭔가 사건이 나올 것 같아요. 헤드 미용실 여전히 글을 걸었다. 전국의 할아버지, 오늘 저희 집에서 반상회가 있어요. 여기 나오네요.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정미 엄마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네요. 아까도 무궁화 열립에 사는 이들까지 몰려 한바탕 쏟아놓고 갔어요. 경국의 할머니도 참석하셨는데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참석하라고 했는데 이제 뭐 참석을 안 했잖아, 그치? 그래서 뭐 이제 시청에다 진성사 내고 막 이렇게 이제 할 거라고 지금 이번에 가만 안 둘 거라는 식으로 막 얘기합니다. 시민문단을 가보죠. 올해 일남은 농사 시작 전에 아예 막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시청에서 이제 보고는 있지 않을 거래요. 자, 여자가 희한하게 해서 나라에부터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는데 강도인 찌찌찌 혀를 차고 우라를 사겨버리고는 이내 말랑도 바꿔서 내려본다. 그러고 보면 정미 엄마나 동네 사람들이 날뛴 이유가 꼭 이것만은 아니었다. 자, 임시를 빼고 나면 집주인들, 그렇죠, 여기 포인트죠. 왜냐면 땅값 때문에. 맞죠. 가게에 새들어지는 지물포 주씨와 사진과 엄씨도 코앞에 봐도 처지지만 사실 냄새가 불편한 건 하지만 사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 거지. 맞지? 강동인과 마주치면 깍듯이 어린 대접을 갖추었다. 새빵 신세인 진만이 아버지도 그렇고 청소원 김씨도 하루에 몇 번씩 마주도 공선이 안 차였지만 빽빽거리 못되게 구는 거야. 결국에는 집주인들이 땅값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지.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좀만 힘내세요. 자, 36페이지로 갈게요. 여기 나오잖아요. 집주인들이 더 극성을 부리는데도 까닭은 있었다. 별표 쳐야 되겠지. 강동인의 땅덩이를 팔려서 거기에 번듯한 건물을 들여야지 완벽해지잖아. 그래서 막 땅값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인분 뿌리며 푸성기 갈아먹는 데서 동네 모양새가 영 말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동네가 치도 헌해야 집값도 오르고 터 있다는데, 맞죠? 그래서 분명한 건 역시 집값 문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분 냄새보다는 지금 집값 문제가 포인트가 있다는 거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농사 반대한 이유. 자, 아무튼 반상이야 열리건 말건 용문이를 내놓고 밭에 물을 내자고 집으로 돌아왔다. 용문이 지난 몸살 이래에 몸강이까지 비밀거렸는데 어디로 나가버리고 없었다. 제법 잘 따르며 다소 곳이 땅을 누더니 보나마나 그놈마저 바라는 게 분명했다. 요새는 이 핑계 저 핑계 반일을 피하는 꼴에서 영락없이 뿌려졌다. 용문이 대신 용민이가 집에 들러 제 어미야 수군거리고 있는 걸 그래서 이제 용민이 나옵니다. 둘째에게, 용민이가 둘째지, 물질에게 신고를 시키는 작정이다. 서너 번 날라라. 용민이 지금 서울 가는 길이에요. 내가 전 아들이다. 또 이제 마누라가 이제 뭐라고 하죠. 안색이 좋지 않았다. 서울 못하러 제 형이 보냈답니다. 처가전이라도 구워오라고. 직공들 월급도 이제 막 실토하는 거야. 그러기에 좀 도와주시구려. 남도 아니고 당신 아들 둘이 버려놓으면 너무도 하더라고.
자, 그는 두 번 다시 마누라 쪽을 보지 않고 뒷곁을 갖고 펌프군을 올린다. 밑바지 독이 물 붓기도 아니고 참말로 기가 막힌 노릇이었다. 쓸 줄 알지 버려줄 모르는 녀석들이 간등을 먹어서 일만 크게 버리고 뒷감등은 모두 아비에게 떠넘기고 오늘한테 계속이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사업하다가 이제 망한 상황이 딱 드러난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보죠. 자, 그날 저녁에 반상회에는 강노인도 그의 아내를 참석 안 하고 그냥 자버린 거야. 지금. 잤어. 그리고 나서 다음에 아침이 됐어. 자, 이제 깜짝 놀란 거야. 막 거의 연타지 난리도 아니고 막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화가 나고 이런 상황인데, 자, 이제 그 다음 또 가볼게요. 38페이지. 요즘 이제 알려주죠. 여기 도로청소 김씨가 이렇게. 아침밥을 먹으러 들어오면서 보니 강노인은 검정 고무신이 벗긴 줄 모르고 손바닥으로 연타를 정신이 없어서 막 지금 흥분해가지고 막 그런 상황인데, 영감님네 땅을 내놓으셨다면서요? 이렇게. 자기는 반상에 참석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갚으세요? 누가 그런 소리? 뭐 화가 난 거지 막. 어젯밤 댁에 며느리, 큰 며느리가 이제 얘기한 거야. 저도 우리 집 옆에 들은 소리라서요. 이렇게. 뭔 소리야?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 근력이 세하셔서 자, 올해 일이랑 더 이상 못하시니까 파시고해로 말했다는데요. 경국의 어미도 동네 사람 닭다리 그냥 해본 소리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누라가 이제 얘기한 거야. 자, 밭에다 그 지경을 해낸 걸 보면 오죽했겠수.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땅 팔아서 아들 살리고 이제 아예 대놓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밭이 그 지경이 됐는데 마누라도 천하편평이다. 강도에는 어이가 없어 그만 입을 다문다. 마누라는 이때다 싶으면서 이제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86이가 88이가 때문에 도로 주기를 미워서 한창이었는데 반동상이 내보겠수? 빨리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누라가 입을 봉해놓고서 자, 강도에 이내 밭으로 갔다. 한 포기나 서 있으면 건재될 고추부른들이 한 시간 막 강요했다. 반성의 파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땅 판다고 소식 나니까 막 그동안 이제 막 빚내고 뭐 이런 것들 다 찾아오는 거야 막. 자, 9월간 50만 돌려다 하수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땅을 팔았다니 계약금을 받을 터인데 큰 며느리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없겠냐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겁니다. 막 이제 난리 났어. 다 오는 겁니다. 빚쟁이들까지 오고요. 그것도 두 번째 탄 것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자, 이 동네 지주이 큰 며느리라 해서 별 의심도 안 하고 빌려줬는데 이거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 찾아오고요. 자, 그게 어떤 돈인가 말이다. 서울에서 새빵살이도 하더라도 지금 연립주택 한 채 말이 이곳에 사온 지 반년도 되지 않은 채 그녀였다. 이제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개돈을 타고 여름에 버스 나오면 이자가 100만 원 갚을 요량이었는데 그 몇 달 사이에 이자 몇 푼 욕심내다 생존증이 생겼으니 생면도 속이 터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땅 판다고 하니까 돈 달라고 찾아오는 거죠. 사실 강도이 무슨 죄야? 자, 40페이지로 갈게요. 자, 땅을 팔았다는 소문이 퍼져서 자, 큰아들 용규에게 이제 빚을 준 동네 사람들이 강도에게 몰려왔다. 은혜 엄마까지 아이고 8명 됐네. 지금 심각한 상황이야 지금. 철거 보상금 받아지고 이곳까지 흘러온 김영진의 날품팔이 사내도 끼어 있었다. 철거 보상금을 3부이자로 도와주겠다는 공백의 말만 믿고 돈을 건네준 사람이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강도인 땅을 믿고 빌려준 돈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우겨대서 땅을 판 적이 없다는 그의 말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큰 며느리가 반상회 때 얘기한 게 이렇게 파장이 커진 거야. 그리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그 못난 놈이 공장까지 담보로 잡혀 먹었대요. 이제 최신 기계 설리만 갖추면 마치 있고 사업해서 망한 사람 특징이잖아. 그러면 다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은행 대출도 기간이 차서 경고장이 날아왔답니다. 2판 3판이라고 마누라도 이제 감추지 않고 잘도 털어놓는다. 이제 다 얘기해버리는 거야. 용기가 그 놈이니까 청와에서까지 돈을 끌어낸 용민이는 어쩌겠냐고. 숙제 물름장이었다. 근데 안 판다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끼리 어떤 갈등 보여줍니다. 근데 결국엔 어때 이제? 이것도 좀 웃겨. 이거 한번 보죠. 빚쟁이들이 몰려오는 번연이 알면서도 들여다보지 않고 모른 척하는 용규대예요. 아주 나쁜 애들이에요.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맞죠? 괘씸하기 짝이 없었지만 강도인이 거둬야 할 만큼 결국 강도인이 왠지 처분해야 될 것 같아요. 자식들 뭐 어떡하겠어. 속 터지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땅 팔려고 이제 마음 먹어서 말도 안 하고 이제 나간 거예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산에 대해서 얘기해. 멀매, 원미산에 얘기 나와주고요. 참 어렸을 때는 참 그런 산이었는데 옛날 생각도 하고요. 자, 그러고 보니 어제 오늘 보충주에 물을 주지 못한 게 생각난다. 아우기야 그런데 잘 자랐지만 마누라가 덤담해하니 억센 건잎이 자 올라오기 시작했다. 꽂아놓은 개나리 가지에 움터없는 노란잎도 가문 시달려 팝티처럼 오그라붙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차피 땅을 팔 건데 마치 땅을 팔 건데 아무래도 물이라 좀 더 해야겠다. 그만큼 땅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걸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끝났어. 자, 좀 원래 학교에서도 진도도 더 나간 상태라서 꼼꼼하게 더 봐도 되는데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좀 빠르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알겠죠?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야, 이렇게 있는데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네요.